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기환경기사 필기 제1과목 중 네 번째 챕터인 가스상 오염물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챕터 3에 있는 입자상 오염물질은 대기 중 오염물질 중 고체 및 액체에 대해서 배웠다면, 해당 챕터는 대기 중 오염물질 중 기체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제3과목인 대기오염 방지 기술에서도 많이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개념을 충분히 정리하고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챕터는 밑줄을 많이 칠 거기 때문에 책을 펴놓고 같이 밑줄을 치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황산화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황산화물은 삭스라고 해서 SOX라고 표시를 합니다. 또한 해당 물질은 런던 스모그에서 주 오염물질로 작용하였으며 산업혁명 이후에 이 삭스 물질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석탄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한 SOX는 자연적과 인위적 배출량이 5대5로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인위적 발생원 중 화석연료는 대부분 SO2로 배출됩니다. 이 배출되는 양은 대체적으로 95% 정도가 되며 나머지 5% 정도는 SO3인 삼산화황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을 좀 더 읽어보면 자연적 배출원 중 해양을 통해 DMS가 가장 많이 배출이 되며 나머지는 기타 물질들로 배출이 되고 있다 정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황산화물의 반응식이 있습니다. 연소 중 95% 생성은 이산화황, 연소 중 5%는 삼산화황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반응식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산화황의 특성은 무색 자극성 기체입니다. 또한 비중이 공기보다 무겁다고 했는데 공기의 분자량은 일반적으로 28.84가 나옵니다. 하지만 SO2는 그거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더 무겁다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암기하는 것보다 분자량으로 비교해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밑을 보게 되면 체류 시간은 약 4일밖에 안 돼서 오래 머물지 않으며, 그 다음에 220나노미터 이하 및 280에서 290나노미터에서 강한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나머지 특성들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보도록 할게요. 자, 기타 CS2, OCS, H2S 같은 물질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개념 잡기도 그냥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질소산화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질소산화물은 자동차가 많이 나오고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러시아워라고 해서 출근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또한 LA 스모그라고 해서 주 오염물질이 이 질소산화물이 작용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생성 과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질소산화물은 인위적 배출량이 자연적 배출량의 10%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돼요. 뒤에서 광화학 스모그를 한 번 더 다뤄드리기 때문에 광화학 스모그라는 게 뭐 있구나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고 뒤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위적 배출량 중 95% 이상이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며 연료 중 NO 변환율은 20에서 50%이다. 이 정도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우측의 참고 부분에 연료의 질소산화물 함량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잘 생각해보면 연료의 질이 좋을수록 질소산화물이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연료의 질이 떨어진 석탄이 더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개념을 적용시켜서 암기를 해야지 시험장에서도 까먹지 않고 필답을 공부할 때도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계속 넘어가서 밑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NO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기체로서 물에 녹지 않는 난용성입니다. 또한 체류 시간은 2에서 5일로 짧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연소 과정 발생 낙수 중 고온에서 90% 이상이 NO로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강해서 메트 헤모글로빈을 형성함으로써 산소 전달을 방해합니다. 이 부분도 밑줄 쳐주세요.
따라서 이 질소, 일산화질소를 많이 흡입하게 되면 그만큼 산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이산화질소를 보도록 할게요. 이산화질소는 색이 존재합니다. 적갈색 자극성 기체로 비중은 1.59 정도이며 이것은 물에 잘 녹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류 시간이 짧고 부식성 산화력이 강해서 헤모글로빈과에도 결합하여 산소 전달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N2O 는 이 뒤에서 한 번 더 지구온난화 물질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건데 이것은 무색 달콤한 냄새의 기체로 마취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웃음가스라고 해서 이것을 맡았을 때는 마취하는 기능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층권에서 오존을 분해하기 때문에 온실 기체에 해당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물질은 뒤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릴 거고 이 정도 개념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암모니아도 그냥 가볍게 무색 및 자극성 기체로 물에 잘 녹는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잡기 부분은 일단 위에를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풀어보고 그때 정답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의 내용과 한번 정답을 다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질소산화물은 생성 과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질소산화물의 생성 기구 이 부분은 대부분 연소공항에서 출제가 되지만 1과목 혹은 3과목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이쪽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자, 그래 생성 기구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서머낙스입니다. 서머낙스는 말 그대로 온도 낙스로서 공기 중에 질소가 고온의 영역에서 산화돼서 생성되는 것을 서머낙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젤도비치 반응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해당 반응식도 문제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암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퓨얼락스입니다. 자, 이때 퓨얼은 무슨 뜻이냐면 연료라는 뜻이에요. 얘가 연료. 자, 연료에서 생긴 낙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연소 중 연료 중에 N2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생성하는 것으로 이것의 생성 조건은 연료와 공기의 혼합률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밑에 있는 어떻게 생기는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에 프롬프트 낙스라고 했습니다. 프롬프트,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라는 뜻으로 연소 중 연료의 탄화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입니다. 즉 플레임 내부에서 빠르게 반응한다고 해서 프롬프트 낙스라고 하며 해당 반응식도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정리해서 자주 보면서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핵심 키가 있습니다. 자, 핵심 키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은 다 핵심 키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별표 무조건 3개입니다. 자, 연소 조절에 의한 낙스 처리 문제. 자, 이것 또한 연소공항에서 출제되는데 3과목에서도 출제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의 낙스 처리 방법들을 전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소 시 발생되는 낙스는 원인과 생성 기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는데 분류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첫 번째 뭐였냐면 온도 낙스라고 해서 서멀 낙스가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질소가 고온의 영역에 산화돼서 생성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퓨얼 낙스라고 해서 연료 낙스입니다. 연료 중에 질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생성되며 마지막으로 갑자기 생성되는 프롬프트 낙스가 있죠. 연료 중 연료의 탄화수소 즉 HC와 반응해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2번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은 말 그대로 탄소와 결합한 물질로서 대표적으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특성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산화탄소는 자연적으로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화산 폭발이나 클로로필의 분해 등에서도 발생이 되며 인위적 발생으로는 휘발유 자동차 등에서 발생이 됩니다. 또한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공기보다 가벼운 비중은 0.96 정도이며 대기 중 다른 오염물질과 유해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동그라미인 위도상 북반구 중위도 지역이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의 난용성이며 겨울철에 최고 농도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에서 윗부분인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 형성되어 산소 전달을 방해한다. 여기도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옛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옛날에 연탄을 지피게 되면 방 안에 일산화탄소가 가득 차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주지 않는다면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서 기절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는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 물질 중 하나로 무색, 무치, 무미의 기체로 화학적으로 활성이 낮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해양에서 가장 큰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뒷부분에 있는 탄화수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한 번 더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